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태국의 KF-21 수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태국에서는 구형인 F-16을 대신해서 12대 정도의 전투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 카이의 KF-21이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KF-21 수출 가능성에 관한 소식은 기존에도 많았지 않습니까? 폴란드라던가 사우디나 UAE 등 여러 나라가 언급되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제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KF-21의 수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최초로 KF-21의 구체적인 수출 가격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지만 지금 카이는 우리 방사청에 KF-21의 대당 가격을 1,400억을 요구한 상태이고 지금 방사청이 KF-21의 구체적인 가격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KF-21의 대당 가격은 카이가 원하는 대로 1,400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건 카이가 방사청에 이만큼을 받고 싶다는 희망사항이지. 솔직히 카이 측도 실제로 방사청이 KF-21의 가격을 대당 1,400억으로 해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카이가 실제로 예상하는 KF-21의 가격은 얼마이냐? 그건 대당 1,0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 사장님도 KF-21의 가격을 대당 1,036억인가를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카이가 예상하는 KF-21의 가격은 대당 1,000억 선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KF-21의 개발비를 부담한 우리 정부에 납품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KF-21을 수출할 때는 더 비싼 가격을 받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태국 수출에 관해서 최초로 KF-21의 가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럼 태국은 왜 KF-21이 필요하냐? 우선 태국은 코랏 제103 비행대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F-16A B형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태국은 처음에는 미국의 F-35를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태국이 F-35를 운용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태국에 대한 F-35의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고요. 실제로는 태국이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게 진짜 거부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태국은 앞으로도 F-35를 도입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 국방부는 2023년경에 2025년으로 전투기 조달 계획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은 새로운 기종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은 이미 실제로 전투기 구매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KF-21 도입이 이야기되는 국가 중에서 전투기를 가장 빨리 도입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후보는 어떤 기종이 있을까요? 우선 미국 보잉의 F-15EX, 그리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C/D 블록 70, 거기에 스웨덴의 사브사의 그리펜 EF,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KF-21이 사업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잉의 F-15EX는 태국이 감내하기에는 도입 가격이나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F-16CD 블록 70은 생산 주문량이 너무 밀려 있어서 만일 태국이 지금 주문한다고 해도 2020년대 후반에나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실질적인 후보군은 우리 KF-21과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EF가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스웨덴의 그리펜 EF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국은 그리펜C D형을 11대인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한 대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12대를 도입해서 한 대가 추락한 건지 아니면 11대를 도입해서 한 대가 추락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펜의 예상되는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대략 대당 1천억으로 태국이 생각하는 가격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에서는 그리펜이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KF-21이 도전하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KF-21의 현재 태국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의 위치는 태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협상카드로서의 역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누가 봐도 그리펜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태국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현재 태국은 우리를 스웨덴 사브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펜에 이어서 이번 사업의 두 번째로 강력한 후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그리펜에 비해서 조건적으로 압도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4월경에 연합뉴스에서 태국의 영문 매체인 타이거에 따르면 우리 KF-21은 대당 1천억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태국 매체는 우리 카이 사장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카이 측에서는 태국에 판매하는 가격을 대당 1천억이라고 언급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그냥 KF21의 가격. 정확히는 국내 납품 가격을 언급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태국 매체에서 이 카이의 이야기를 마치 수출 가격처럼 전하고 이걸 또 연합뉴스에서 그대로 퍼다 날랐는데요.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 카이 측에서 태국에 제안한 가격은 대당 6,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890억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우리 FA50과 크기가 비슷한 그리펜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고 심지어는 KF21의 개발비를 내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납품 예상 가격보다도 더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은 우리 KF21의 시간당 유지비를 14,000달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이는 이미 태국에서 운용을 준비 중인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그리고 태국 공군이 조달 준비 중인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 KF21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시간당 유지비 14,000달러. 이게 얼마나 파격적으로 싼 거냐 하면은요.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2022년도 발표한 기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전투기 중에서 가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F-22입니다. F-22는 시간당 유지비가 무려 85,000달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F-35가 시간당 41,000달러. 그리고 F-16이 27,000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미국 정부가 현재 미군에서 운용하는 각 전투기들의 시간당 유지비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수출된 기체는 유지비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국 정부에게 시간당 유지비로 14,000달러를 이야기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F-16의 시간당 유지비의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유지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태국에 제안했다는 KF-21의 대당 가격 6,500만 달러.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에 우리 KF-21의 생산 가격이 89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업체가 거의 이익이 남지 않는 원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태국에 제안한 가격은 우리 KF-21의 원가에 불과하고 심지어는 우리 FA50과 비슷한 크기인 그리펜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아마 솔직히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서 그럴 바에는 수출하지 말자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보통 무기는 개발비를 낸 우리 정부 납품 가격보다 개발비를 내지 않은 해외 수출 가격이 더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카이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개발비를 낸 우리 정부에게는 대당 1,400억으로 요구하고 있으면서 태국에게는 많이도 수출하는 게 아니고 고작 12대를 수출하기 위해서 대당 890억을 요구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개발비 그리고 심지어는 카이 본인들의 이익까지 포기한 가격인 겁니다. 심지어 또 한 가지 여러분을 폭발하게 할 제안을 카이가 태국에 했는데요. 태국은 전투기의 빠른 조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이 원한다면 우리 한국 군용 생산 물량을 빼내서라도 조기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리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KF-21의 첫 수출 기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건 실질적으로 카이로서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서 수출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사정인 겁니다. 그럼 이걸 들은 태국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리펜을 사려던 것에서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KF-21을 사려 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뻐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기뻐하는 건 우리 KF-21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파격적인 제안을 해줌으로 인해서 스웨덴 사브사와의 협상 능력이 높아져서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도 여전히 태국은 스웨덴의 그리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고 여전히 우리는 들러리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인도네시아를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데도 인도네시아에 48대 물량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제가 카이가 태국에게 제안한 것을 듣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건 바로 우리 KF-21의 인도네시아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인도네시아와 바로 이 48대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요. 태국에게도 이러할진데 과연 더 많은 수량을 도입하는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고 있을지가 걱정이고요. 지금은 인도네시아를 퇴출하니 만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협상을 하느냐가 더 문제인 겁니다. 최소한 태국처럼 아무런 이익 없이 우리 KF-21을 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인 거지.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물량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첫 수출 실적을 쌓아야 하고 그래야지만이 후속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참고 또 참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출 실적을 쌓아야죠.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우리는 태국에서 그리펜 다음에 2순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은 수출을 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